GTQ 포토샵 시험장 고사실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보고 GTQ 포토샵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GTQ 시험날 준비물입니다. 신분증, 인쇄된 수험표, 필기도구, 자입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 응시 불가입니다. 필기도구는 시험지에 수험번호랑 성명 기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필기도구로 시험지에 메모할 수도 있고요. 자를 이용해서 안내선을 그어도 됩니다. 지각하면 입실 불가입니다. 지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당 고사실 앞에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도착하여 대기해 주시길 권합니다. 고사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시험 시작 15분 전부터 입실하도록 안내 받으실 겁니다. 갖고 가신 수험표에서 고사실과 좌석 번호를 확인해 보시고 본인 자리에 앉습니다. 본인 자리에 앉게 되면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고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본인이 응시한 버전에 알맞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지금은 시험 시작 대략 10분에서 15분 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크리에이트 뉴 버튼 보이면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파일 메뉴 눌러서 뉴 눌러도 되겠지요. 포토샵 1급 시험인 경우 1번 문제는 400에 500 크기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파일 여실 때 반드시 단위가 픽셀이 맞는지 보시고 GTQ 시험 볼 때는 아트보드는 필요 없어서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레졸루션은 72 픽셀 퍼 인치가 맞는지 보시고요.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이면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위랑 해상도랑 다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400, 화이트에다가는 500 입력하시고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임의의 파일이 열리면 눈금자가 있는지 보세요. 혹시라도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뷰 메뉴 눌러서 룰러스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R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눈금자의 단위도 중요하죠. 400에 500 크기로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400이라는 숫자가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단위가 다르다면은 눈금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에 있는 픽셀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픽셀 선택하시면 되세요. 프리퍼런스 창 여실 때에는 여기 눈금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편리합니다. 원래 메뉴는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제너럴이나 인터페이스나 들어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단축키는 컨트롤 K 누르셔도 되고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세요. 눈금자를 더블 클릭해서 프리퍼런스 창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눈금자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 유니츠 앤 룰러스라는 범주에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유닛에 보면 단위를 뜻하는 거죠. 룰러는 픽셀 단위고 타입은 포인트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선택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밝거나 진하거나 하시면 본인이 알맞는 것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걸로 그냥 할게요. 아래쪽으로 타입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Show Font Names in English 라고 적혀 있어서 예를 들면은 글꼴 중에서 바탕 같은 경우에 BATANG 이런 식으로 영어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불편하시면 선택 해제하시면 한글로 바탕이라고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냥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이드, 그리드, 슬라이스라는 곳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1급 시험 보실 때에는 그리드를 100픽셀 그리고 1 입력하시면 알맞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시험 보다가 불편사항 있으면 고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업 패널이 시험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는 레이어 패널이 아예 이렇게 없다든지 분리가 되어 있다든지 본인이 작업하던 것과 좀 다르다면은 포토샵 오른쪽 맨 위쪽에 보시면 네모 모양 보입니다. 이 부분이 워크스페이스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선택하시고 에센셜스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라도 뭐 3D라든지 이런 걸 선택이 되어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다른 게 선택되어 있으면 Essentials 선택하시고요. 그래도 제대로 안 놓여 있잖아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아래쪽에서 세 번째 있는 Reset Essentials 선택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툴도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이 편해서 위에 있는 화살표 모양 눌러서 이렇게 두 줄로 맞춰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CC 버전인 경우에는 커스텀 쉐이프 도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길게 누르면 맨 마지막에 커스텀 쉐이프 도구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맨 위쪽에서 이 부분 클릭해서 레거시 쉐이프스 앤 모어 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의 경우 없다면은 윈도우 메뉴 눌러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쉐이프스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쉐이프 패널이 나타납니다. 쉐이프 패널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줄표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쪽에서 세 번째 레거시 쉐이프 앤 모어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나타날 겁니다. 혹시나 수험표 입력하고 본인 이름 입력하는 게 약간 번거로울 것 같다 생각되시면 메모장 띄우셔가지고 수험표에 있는 본인의 수험번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 빼기 표시, 그런 다음 본인 이름 빼기 표시, 문제번호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해 놨다가 나중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편리할 겁니다. 대략 이 정도의 환경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 아직 시험이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열은 파일은 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토샵 프로그램은 최소화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 내려놓으시고 감독관의 안내대로 따라주시면 되는데요. 코아스 수험자용 아이콘이 답안 전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예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접속하는 것은 감독관의 안내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수험표에 있는 본인의 수험번호 정확하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예 누르시고요. 이런 창이 뜨면 포토샵인 거 맞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고 본인의 수험번호랑 성명이 잘 보이는지 보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험생 컴퓨터에는 바탕화면이 하얗게 바뀝니다. 이때 파일 저장하는 방법이라든지 답안 파일 전송하는 방법과 같은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시험지를 받을 겁니다. 시험지를 받으시면 본인이 응시한 교시와 급수의 시험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시험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1교시는 문제 유형 A, 2교시는 문제 유형 B입니다. GTQ 포토샵 1급 응시하시는 분들은 시험지에서 출력 형태 그림에 100픽셀마다 줄을 그어주세요. 주로 1번 문제랑 4번 문제에 그어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시험 시작 시간이 되면 흰색 대기 화면이 풀립니다. 아까 작업 표시줄에 내려놓았던 포토샵 프로그램을 띄워서 시험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GTQ 시험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사실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감독관 안내에 집중해서 따라야 합니다. GTQ 포토샵 1급 22년 7월 A형 기출문제 풀이합니다. 답안 전송 프로그램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크리에이트 뉴 버튼 보이시면 누르면 되고 또는 파일 메뉴 눌러서 뉴 또는 단축키 컨트롤 N 누르시면 됩니다. 단위는 픽셀, 이미지 모드는 RGB 8비트, 모든 답안 파일은 해상도 72픽셀/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 도큐먼트 대화 상자에서 맨 먼저 확인하실 것은 단위가 픽셀인지 보시고요. 만약에 다르다면 이렇게 클릭해서 픽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졸루션, 해상도는 72픽셀/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이면 무난합니다. 이 상태에서 위스에 400, 하이트에 500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탭 형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저는 포토샵 프로그램의 문제 화면까지 띄우기 위해서 눈금자 더블 클릭해서 프리퍼런스 창 나타나면 워크스페이스 선택하고 오픈 도큐멘트 앤 탭스 선택을 해제하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창 나타난 거는 옆으로 비켜놓고 문제를 띄우겠습니다. 1급-1.jpg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누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O입니다. 시험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들은 문서 폴더 안에 GTQ 폴더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 폴더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1급-1.jpg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 누르겠습니다. 메뉴로는 셀렉트 메뉴에 All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겉에 이렇게 점선이 깜빡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작업 파일에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컨트롤 V 누릅니다. 열려있는 1.jpg 파일은 닫겠습니다. 이미지 크기 수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T 자유 변형 눌렀습니다. 메뉴로는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은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른 것과 같습니다. 저는 바운딩 박스가 끝까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화면을 약간 축소하겠습니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아래로 굴리면 화면 축소, 그 다음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이동할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수평 수직으로 스냅이 걸려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오른쪽 끝을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을 보니까 크기 약간 줄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 위치하시고 위쪽으로 약간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하시고요. GTQ 포토샵 1급 시험에서는 레이어 이름을 바꿔도 되고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레이어 1이라는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1 엔터 해 놓겠습니다. 필터 적용하기 위해서 메뉴는 필터 메뉴 누르시고요.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텍스처와 필터는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텍스처라고 있고 맨 마지막에 텍스처라이즈가 있어서 이 부분 클릭하고 OK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필터들을 찾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여기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이 부분은 전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T로 시작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텍스처라이저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저장하실 때는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누르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S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답안 파일 저장할 때 저장하는 위치는 문서 폴더 안에 G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해야 합니다. GTQ 폴더가 이렇게 맨 위쪽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 빼기 현재 문제 1번이니까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이렇게요. 저는 성명이라고 입력했는데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지에서 오른쪽에 있던 그림을 아래쪽으로 배치했으니 참고하시고요. 1번 문제 풀 때 패스 그릴 때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시험지에 이런 식으로 자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그려 놓으시면 좋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패스가 이만큼 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이 정도는 안 그려도 되고 여기 패스 그릴 만큼만 가이드를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포토샵 프로그램에서도 그리드를 표시하면 좋죠. 그래서 그리드 표시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작은 따옴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드를 맨 처음에 환경 설정해 놨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안 돼 있다면은 눈금자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리드 지정하는 부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드는 100픽셀마다 한 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그리드의 색상은 이 부분에서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가운데 있는 새 모양 그리기 위해서 도구 중에서는 렉탱글 툴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하시고 이때 드래그 했을 때 보면 위쪽에서 쉐이프이면은 훨씬 좋고요.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쉐이프가 무난할 것입니다. 쉐이프고 그 다음에 필은 어떤 색이든 눈에 띄는 색으로 하나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스트로크는 없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빨간 B급 누르시면은 노컬러라서 선에 대한 선이 없어집니다. 화면을 약간 더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양이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위젯입니다. 둥글게 생긴 모양을 클릭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안쪽으로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요. 안쪽으로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죠. 그래서 잠깐 되돌릴게요.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기 했습니다. 패널 중에서 프로퍼티스 패널이 있을 겁니다. 프로퍼티스 패널 중에서도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코너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이게 해 놓으세요. 위쪽에 컬러 부분은 사실상 GTQ 시험 볼 때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컬러라는 패널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부분 이렇게 올리면은 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라서 앞쪽에 있는 연결고리는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먼저 이쪽 부분을 위쪽으로 해서 라운드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왼쪽 오른쪽으로 화살표 모양이 보이죠. 이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라운드해지죠. 너무 많이 했다 싶으시면 왼쪽으로 드래그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값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오른쪽 위쪽에 있는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모양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펜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펜 도구 중에서도 Add Anchor Point 툴 선택하겠습니다. 추가해야 될 부분, 라운드가 좀 들어가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잠깐 이렇게 뗐다가 다시 올리면은 이렇게 하얀 화살표 직접 선택 도구로 바뀝니다. 직접 선택 도구는 앵커 포인트를 조금씩 수정할 수 있으세요. 각각의 앵커 포인트를 따로따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한 채 안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조금 들어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툴 중에서는 패스 셀렉션 도구 선택하겠습니다. 검정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빈 곳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해서 패스가 모두 선택이 된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누르시면 자유 변형이 되고요. 이때 조절점 바깥으로 마우스 옮기시면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변하죠. 이 상태에서 클릭한 채 위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조금 회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위로 조금 올렸고요. 방향키, 키보드에서 방향키 눌러서 조금씩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디렉트 셀렉션 툴 선택하고 너무 볼록 나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키보드에서 왼쪽 방향키 눌러서 조금 들어가게 해주면 되고, 방향선 삐져나온 것들 있죠? 이런 거 이용해서도 조금씩 모양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새 위쪽에 부리 모양 만들어 보기 위해서 펜 도구를 길게 누르시면은 펜 툴 선택할 수 있죠. 혹시라도 길게 누르는 게 불편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됩니다. 펜 툴 선택하고 위쪽 옵션에서는 쉐이프가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필은 어떤 색이 채워져 있으면 좋고 스트로크는 없는 게 좋습니다. 이 부리 모양은 새의 모양에 합쳐지는 게 좋죠. 패스 오퍼레이션 부분에서 컴바인 쉐이프를 눌러주시면 합치게 됩니다. 시작할 지점 적당히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 지금 전부 직선 형태로 그리면 되니까 클릭 하시면 되세요. 펜툴 사용하시다가 어떤 앵커 포인트만 조금씩 움직여주고 싶다 하실 때에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하얀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드래그하면 앵커 포인트가 파랗게 다 선택되어 있으니까 좋지 않겠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빈 곳 한번 클릭,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파랗게 보이면 이때 클릭한 채 원하는 위치로 조금씩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새 모양을 약간 위쪽으로 올려주고 싶은데요. 이럴 때는 검정색 패스 셀렉션 툴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꾸고 아래쪽에 있는 거 클릭해서 위쪽 방향키 눌러서 약간 올려놓겠습니다. 1급 시험에서 패스를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약간의 라운드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거의 직선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툴 중에서 펜 툴 길게 눌러서 맨 마지막에 있는 컨버트 앵커 툴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이 부분에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양쪽 방향이 전부 둥그러져서 지금은 알맞지 않잖아요. 되돌리기 할게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한쪽 방향만 방향을 라운드 되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처럼 여기 아래쪽 부분이 약간 불룩하게 아래쪽으로 앵커 포인트를 살짝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은 직접 선택 도구로 바뀝니다. 그치만 전부 앵커 포인트가 파랗게 보이는 상태이니까 이때 드래그를 하면 전체적으로 움직이겠죠. 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빈 여백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아래 방향키 눌러서 조금 불룩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새 눈 부분이 동그랗죠? 이런 거는 완전 동그라니까 일립스 툴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립스 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쉐이프이고 필은 채워져 있고 스트로크는 없는 상태이고요. 원하는 부분에 드래그를 하실 건데요. 이 부분에 드래그를 할 건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보니까 레이어가 구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레이어를 합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레이어 선택.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E 누르시면은 레이어를 병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양은 빼기를 했어야 되죠. 그래서 위쪽에서 세 번째 보면 서브 트랙이라고 있는데 클릭하시면은 모양이 빠지겠습니다. 아래쪽에 빗물방울 모양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커스텀 쉐이프 툴에 있는 모양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길게 눌러서 여기 모양 도구를 맨 마지막에 있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시고 위쪽에서 레거시 쉐이프, 올 레거시, 그 다음에 네이처 선택하시면 그곳에 빗물방울 모양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모양을 빼야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이렇게 세 번째가 선택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빠지게 되고 같은 레이어에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바운딩 박스는 쉐이프를 그렸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자유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T를 누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먼저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털 해서 위아래로 뒤집어 놓고 이 정도 모양을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완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 먼저 하시고 여기 보면 앵커 포인트가 보이잖아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그 부분만 선택하기 위해서 직접 선택 도구 하얀 화살표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앵커 포인트 선택, Shift 누르고 두 번째 앵커 포인트 선택,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라이브 모양을 일반 경로로 바꿀 건지 물어보는 건데 Yes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방향키 조금 더 눌러서 아래쪽을 좀 라운드하게 만들어 주고요. 컨버트 앵커 툴로 바꾸시고 가운데 부분 클릭한 채 출력 형태랑 비슷한 느낌으로 드래그 해 놓겠습니다. 자유 변형해서 약간 회전할 건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여기 맨 위쪽에 있는 것만 회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빈 여백 한번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선택할 건데요. 이럴 때에는 패스 셀렉션 툴 선택해서 이렇게 안쪽 부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이 부분 다 잘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깥에 마우스 걸쳐서 살짝 회전해서 출력 형태처럼 회전을 조금 시키겠습니다. 위치도 잘 배치하고요. 엔터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모양들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아까 커스텀 쉐이프 도구에서 이런 모양 찾아놨었죠? 그래서 그대로 커스텀 쉐이프 도구만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그리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홀리젠털 누르겠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안쪽 부분이 약간 둥그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런 모양 만들기 위해서 펜 도구 중에서 Add Anchor Point 툴 선택을 해서 앵커 포인트를 하나 이 부분에 추가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나서
살짝 기다리시면은 하얀 화살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선택이 된 상태니까 오른쪽 방향키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을 좀 더 이쁘게 잡으시려면 현재 직접 선택 도구잖아요.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방향을 움직여서 조금 더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만족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빈 곳 한번 선택했다가 다시 패스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클릭해서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좀 더 알맞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래쪽에 하나 복사할 건데요. 이 도형을 복사하기 위해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살짝 드래그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모양 약간 더 회전하시고 위치 배치하겠습니다. 레이어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 할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를 합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레이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머지 쉐이프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E 누르시면 되고요. 각각 따로따로인 패스인데요. 하나의 복합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패스 오퍼레이션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츠를 선택하시면 그리고 OK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복합물이 되었습니다. 선택 도구잖아요. 패스 선택 도구. 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다 같이 선택이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가까이의 것들을 또 수정하실 수는 있으세요. 패스 저장하기 위해서 현재 레이어 패널이죠. 그 옆으로 보시면은 패스라고 있습니다. 패스 부분 클릭하고 여기 있는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세이브 패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이름을 새 모양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고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레이어 패널로 다시 오겠습니다. 화면 약간 줄이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아래로 굴리고 있습니다. 1급-2.jpg 불러오겠습니다. 컨트롤 O 누르시고 이미지 폴더 더블 클릭하고 1급-2.jpg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 그러면 겉에 점선 보이시죠?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커 보입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일단 조금은 줄이겠습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현재 불러온 것은 .jpg니까 레이어 이름 2라고 바꿔 놓을게요. 담아져야 될 모양은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담기고 싶은 그림은 위쪽에 있고 이 상태에서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클릭하시면 새 모양 아래쪽에 있는 픽셀에 있는 정보만큼만 위쪽에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림이 위쪽에 있어야 되고 그 그림이 아래쪽 모양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jpg 그림에서 컨트롤 T 눌러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양 레이어에서 빈 여백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스타일 창 나타나고요. 스트로크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잡으셔야지 우리 출력 형태처럼 잘 나타날 겁니다.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트 창에서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런 표식 이름을 컬러 스탑이라고 합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CC3300 입력해 주시고요. OK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99 FF66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그라디언트 에디트 창에서는 또 OK 누르시면 되고요. 방향 보면은 녹색이 위쪽이고 핑크색이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작하는 색은 자주색으로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면 자주색이 여기 맨 가운데 있는 중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작하는 곳이.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여기 미리 보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90도로 맞춰주시면 알맞습니다. 이너 섀도우 지정하기 위해서 이너 섀도우라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각도를 잘 봐야 되겠죠? 저는 90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예 보이지가 않네요. 120도 하시면은 대부분 알맞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서 하면 되죠? 지금 현재 이 그림 같은 경우는 120도가 알맞습니다. OK 하겠습니다. 3.jpg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O
3.jpg 그림을 더블 클릭, 툴 중에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옵션 바에 보면 렉탱글로 선택되어 있는데 상관없이 그냥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새랑 나뭇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 해보았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 길게 눌러서 퀵 셀렉션 도구로 바꾸고 이게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두 번째 있는 Add to Selection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영역에서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라도 빠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키보드에서 Alt 키 누르시면은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빼기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애볼게요. 없애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작은 따옴표 누르시면 됩니다. 이쪽에 정답 파일도 패스 그리고 나면은 사실 그리드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배경 그림 봐가면서 맞추시면 돼서 해서 컨트롤 작은 따옴표 눌러서 그리드는 없애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숨겨 놓은 거죠. 화면을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위로 굴려서 조금 더 확대했고요. 저는 이 부분에 약간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저는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크면 안 되잖아요. 제 마우스 모양이 지금 한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마우스 크기, 브러쉬 크기를 줄일 때에는 키보드에서 이렇게 왼쪽 대괄호 누르시면 마우스 크기가 줄어들고요.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마우스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 대괄호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또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커지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의 모양이 저처럼 이렇게 둥글게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캡스락을 끄셔야 합니다. 캡스락이 켜져 있으면 이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영역 선택이 다 되었으면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붙여넣기 할 때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 맨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붙여넣기 했으면 좋았는데 아래쪽에 모양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붙여넣기 했더니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되었습니다.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는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모양 안으로 들어가니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선택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맨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붙이게 하시면 좋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3이라고 바꿔놓겠습니다. 컨트롤 T 자유 변형 눌러서 크기 줄이고 위치로 배치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3.jpg는 레이어 스타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빈 여백 더블 클릭하시고요. 베블 앤 엠보스 선택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랑 비슷한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대략 이 정도의 수치로 입력이 되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해주세요. 답안 전송 해보겠습니다. 답안 전송하실 때에는 작업 표시줄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코아스 수험자용 답안 전송 프로그램입니다. 분홍색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저장한 후 전송하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답안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답안 전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저장했던 만큼만 답안 전송이 되니까 답안 전송해도 소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항상 저장 먼저 하고 답안 전송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 1로 본인 이름 입력하는 거죠. 성명이라고 쓰는 거 아니라 문제번호 이렇게 저장한 파일이 있다면 존재가 있음으로 보일 겁니다. 이때 전송하고 싶은 파일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답안 전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이 대화창은 닫기 버튼 누르고 포토샵 프로그램 선택을 하시고 계속해서 시험 진행하시면 됩니다. PSD 파일은 아직 답안 파일을 다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기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400에 500 크기로 그대로 답안 전송했습니다. 시험 보실 때 답안 저장은 본인이 알아서 자주 저장하시고요. 답안 전송은 매뉴얼상 대략 10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답안 전송은 지금처럼 PSD 파일 아직 다 작성하지 않았잖아요. 400에 500 크기, 원래 크기, 아직 크기 줄이지 않은 그대로를 답안 전송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에 대한 시험을 다 보고 나서는 또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하시면 업데이트돼서 답안 전송이 되는 겁니다.
시험 보시다가 만약의 경우에라도 본인 컴퓨터가 오류나서 다른 컴퓨터로 자리를 이동해서 시험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처럼 답안 전송을 미리 해놓는다면 감독관이 전송한 답안을 이동한 자리에 불러와서 시험을 계속 이어져서 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답안 전송을 해놓지 않으면 불러와서 이어서 시험 볼 파일이 없지요. 그래서 답안 전송도 시험 보시는 도중에 하셔야 합니다. 나뭇잎 쉐이프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도구 선택하시고 위쪽에서 쉐이프 선택되어 있나 보시고요. 필은 아무 색이나 채워져 있어도 됩니다. 이따가 수정하게요. 그 다음 스트로크는 반드시 노컬러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GTQ 시험은 스트로크가 없는 걸로 출제가 되니까요. 만약의 경우에라도 스트로크가 지정이 돼 있다 하면 선택을 해서 원하는 색을 지정해야겠지만요. 보통은 노컬러 하시는 게 알맞을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쉐이프라고 있는데 삼각형 모양 클릭하시고 레거시 쉐이프 앤 모어 앞에 있는 꺽쇠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올 레거시 디폴트 쉐이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올 레거시 앞에 있는 꺽쇠 모양을 클릭해서 펼쳐주고요. 이렇게 나뭇잎 같은 것들은 네이처에 보면 있습니다. 네이처에서 보면 나뭇잎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불 이런 번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양이 혹시라도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다 하시면 저는 약간 크게 해놓은 상태인데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스몰 썸네일인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보이니까 찾기가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라지 썸네일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편리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창도 저는 이렇게 크게 보고 있죠. 크게 보시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창도 원래는 이렇게 조그말 수도 있으니까 크게 키워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여기 네이처에서 두 번째 보면 이 부분에 보이네요. 더블 클릭하시고 출력 형태 그림처럼 비슷한 위치에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 모양이 가로 세로로 찌그러지지 않도록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알맞습니다. 물론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다면 Shift 키 누르면 안 되겠지만요. Ctrl T 눌러서 약간만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색상 적용하실 때에는 모양으로 그렸잖아요. 쉐이프로. 그래서 여기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제시된 것은 66cc00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 이너 섀도우 선택하겠습니다. 120도 정도이면 알맞은 것 같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꽃 모양 만들기 위해서 현재 커스텀 쉐이프 도구고요. 위쪽에 꺽쇠 모양 눌러서 오너먼트스에 보면 똑같이 생긴 모양을 더블 클릭해서 그려주고 컨트롤 T 자유 변형 눌렀고요. 회전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바운딩 박스 바깥으로 갖다 대고 오른쪽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회전하고 모양을 가로 세로 비율을 다르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CC 버전에서는 가로 세로 비율이 동일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가로 세로 모양 비율을 다르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꽃 모양에 대한 색상은 66cc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에 샵 있는 옆에다가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 레이어 이름 말고요. 이렇게 빈 곳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맨 아래쪽에 보면 드랍 섀도우 있죠?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120도로 하면 알맞습니다. 색상 변경하실 때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내용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위쪽에 옵션 바에서 필이라는 곳에 클릭하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 대화 상자 나타날 수 있는 표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내용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타입 도구 선택하겠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홀리전탈 타입 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요. 작업 공간 클릭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글씨 마무리 하실 때에는 만약의 경우 엔터를 하면 줄바꿈이 되잖아요. 엔터 하지 마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셔도 되고 그냥 레이어의 빈 곳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입력하던 것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도둠 48포인트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타입 도구일 때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으세요. 글꼴 부분 선택해서 도둠 눌러 보겠습니다. 영문으로 그대로 쓰고 계신 분들은 DOTUM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이 부분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48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고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합니다. 가운데 보면 색상 모양 있잖아요. 이 색상 모양을 클릭하고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F4개 00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99FF99 입력 엔터 했고요. 이렇게 하나의 사각형으로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노란색이고 이쪽 부분이 연두색이잖아요. 그러면 시작하는 색상을 노랑으로 지정했으니까 노랑에서부터 연두색으로 진행되죠. 앵글 모양도 이렇게 여기 시작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수평으로 해주시면 바로 이 부분은 0도입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텍스트를 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타입 도구이고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 크리에이트 웹 텍스트이니 클릭하겠습니다. 플래그 하시면 알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휘는 방향이 다르니까 밴드를 -5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OK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좀 더 알맞게 배치하시면 좋고요. 1번 문제를 다 했습니다. 먼저 컨트롤 S 눌러서 PSD로 저장이 된 상태입니다. JPG 저장해 보겠습니다. JPG 저장할 때는 400에 500 크기, 현재 이 크기 그대로 저장하는 거죠. 큰 그림이 본인 눈에 잘 보이고 있을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as 이렇게 GTQ 폴더여야 하고요. 아래쪽에 파일 형식 클릭해서 JPG 선택하시면 됩니다. JPG 중에서도 여기 맨 처음에 보이는 JPG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누릅니다. JPG 옵션 나타나면 퀄리티는 8 이상이면 됩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GTQ 폴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이렇게 GTQ 폴더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JPG 파일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400에 500 크기라고 잘 보이죠? 그리고 크기는 292KB 대충 저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PSD 파일은 크기를 줄이지 않았죠. 보다시피 크기를 줄이지 않았잖아요. 크기를 줄이지 않았을 때는 대략 1.5메가 이 정도 사이입니다. 그럼 이제 PSD 파일에 대한 크기를 줄여 보겠습니다. 크기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 누르시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 여기 앞쪽에 보면 연결고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픽셀로 바꾸겠습니다. 0 하나를 지워서 40에 50으로 바꾸고, 그리고 레졸루션은 72픽셀 per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OK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크기가 이렇게 되게 작아집니다. 이 상태로 PSD를 저장하라는 겁니다. 현재 파일이 PSD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S 누르시면은 업데이트 돼서 저장이 되겠죠. GTQ 폴더에서 아까는 이 부분에서 1.8메가 정도 되었는데 마우스로 올려보니까 지금 110KB 정도 되네요. 크기를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킬로바이트 단위로 변하게 됩니다. 크기를 줄인 건지 크기를 줄이지 않은 PSD인지를 바이트 크기 상태를 보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JPG 파일로 저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어 있지 않고 좀 이상하게 보이면서 JPG 파일을 더블 클릭해도 해당되는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는 도중에 JPG 파일을 저장하면 항상 GTQ 폴더를 딱 열어서 미리 보기가 잘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윈도우즈 탐색기 창이잖아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이 부분은 자세히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미리 보기로 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도 보기 메뉴가 있다면은 클릭을 해서 큰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여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라도 잘못 보이고 이상하다 하시면 PSD 파일 이렇게 작은 크기로 했을 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닿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되돌리기 하시고 JPG 먼저 제대로 저장하고 다시 PSD 파일 할 때는 크기 줄인 상태에서 PSD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다 풀었으면 뭘 해야 될까요? 답안 전송을 해야겠죠? 작업 표시줄에서 답안 전송 클릭, 답안 전송 분홍색 버튼 클릭, 확인 버튼 클릭. GTQ 폴더 안에 답안을 저장한 게 있다면 존재가 있음으로 볼 거예요. 전 지금 JPG랑 PSD랑 둘 다 보내야겠죠. 아까는 PSD 파일을 크기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전송하고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체크를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전체 선택이라고 있어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존재가 있음인 것들만 선택이 잘 됩니다. 답안 전송 버튼 클릭하고 확인 버튼 클릭, 대화 상자는 닫습니다.
2번 문제 풀기 위해서 1번 문제는 닫았고요. 컨트롤 N. 2번 문제의 파일에 대한 크기도 400에 500 픽셀이잖아요. 리센트 그룹에 보시면은 400에 500 크기로 열었던 거 있을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아무리 선택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세요. 단위는 픽셀이어야 하고요. 아트보드는 GTQ 시험 볼 땐 필요 없어서 선택 해제하시면 되고, 레졸루션은 72 픽셀 포인트,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이면 됩니다. 이렇게 단위가 다 맞다면 그때 400에 500이 맞는지 보시고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4.jpg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O,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 4.jpg 더블 클릭, 컨트롤 A 누르시면은 이렇게 점선이 테두리에 깜빡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일단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현재 파일은 닫아도 되고 언타이틀이라고 아직 저장을 하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눌렀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위치랑 크기 수정해 보겠습니다. 알맞게 배치되었으면 엔터하고, 현재 이 그림은 4.jpg니까 레이어 이름을 4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필터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 클릭, 네 번째 보이는 필터 갤러리 선택하셔야 합니다. 페인트 덥스 선택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바로 보이면 클릭해도 되고, 이 안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페인트 덥스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찾기가 불편하다면은 여기 이 목록 버튼을 클릭을 해서 목록에서 찾으시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클릭하시고 출력 형태랑 비슷하면은 OK 하겠습니다. 컨트롤 O, 5.jpg 더블 클릭, 영역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크기 약간 넓히고 확대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 선택하셨을 때에는 위쪽에 모드를 라소로 바꾸시면은 필요한 부분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퀵 셀렉션 도구 선택해서 좀 더 수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없는 상황이면 퀵 셀렉션 도구로 드래그 하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퀵 셀렉션 도구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우스 모양이 너무 크죠? 해서 키보드에서 왼쪽 대괄호 눌러서 크기를 조금 더 줄이고, 이 부분은 영역을 빼야 되니까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영역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Alt키 누르는 게 불편해요 하신다면 위쪽에 옵션 바에서 세 번째 거 선택하시면, 세 번째 거 이렇게 선택하면 마우스 모양이 빼기 표시여서 이렇게 영역이 빠집니다. 추가해야 될 부분은 다시 두 번째 있는 Add to Selection 툴 선택을 하고 영역을 추가해야 될 부분 있으면 더 추가하시면 되겠지요. 이 부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좀 더 영역 추가할게요.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5.jpg는 닫아도 상관없겠고요. 크기 수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T, 적당하게 줄이고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5라고 바꿔놓겠습니다. 퀵 셀렉션 도구이고요. 마우스 크기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이 빨간색 부분 지정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실 때 보면 영역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마우스에서 손 떼면 이 위쪽 부분만 선택됩니다. 색상 보정하실 때에는 이미지 메뉴 누르시고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 선택하시면 편리합니다. 단축키는 앞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U입니다. 컬러라이즈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면 GTQ 시험에서는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추기가 쉽습니다. 휴 부분에서는 이거는 색상이니까 빨간색 부분에 나타내게 해주고, 그 다음 세츄레이션은 채도이지요. 세츄레이션을 높여서 색감을 높이겠습니다. 아래쪽에 라이트니스는 밝기인데요. 이건 밝게 하면 이렇고 어둡게 하면 이런 식이고, 지금은 수정할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0으로 해놓고 OK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쪽에 있는 거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아래쪽을 또 선택하면 영역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셀렉션 하는 것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U 셀렉션 선택하시면 드래그 하는 부분이 새롭게 새로운 영역으로 선택이 됩니다. 영역 선택 해제한 다음에 다시 하셔도 되고요. 이건 파란색으로 보정할 거니까 휴 세츄레이션 단축키는 컨트롤 U, 먼저 컬러라이즈 선택해 놓으시고 휴 부분에서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값 올려볼게요. OK 하겠습니다. 영역 선택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 누릅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단축키가 컨트롤 D입니다. 5.jpg에 대해서 베블 앤 엠보스죠. 해서 레이어 빈여백을 더블 클릭, 베블 앤 엠보스를 선택. 값은 이 정도로 입력하니까 비슷합니다. OK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컨트롤 S, 지금 저는 2번 문제 처음으로 저장하는 중인데요. G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해야 하죠. 그래서 맨 위쪽에 경로가 이렇게 GTQ가 나타나도록 해주시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직 문제를 덜 풀었잖아요. 중간중간 저장하실 때는 PSD 파일 그대로 400에 500 크기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답안 전송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답안 전송 작업 클릭하시고 오른쪽에서 답안 전송 버튼 클릭, 저장한 다음에 전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2번 문제에 대한 PSD 파일을 전송할 거죠. 아까 1번 문제에 대해서는 다 전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선택하고 전송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것만 2번에 대한 PSD 파일만 선택한 상태에서 답안 전송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닫기 버튼에서 전송 완료했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 선택하시고 계속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직 중간 단계인 것을 전송했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 하시면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또 하셔야 되는 겁니다. 6번 파일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O 이미지 폴더 더블클릭 6.jpg 더블클릭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홀리젠털 크기 수정하시고 위치 배치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 6으로 바꿔놓고요. 6.jpg는 닫을게요. 6.jpg는 이너 섀도우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클릭, 이너 섀도우 선택합니다. 90도보다는 120도 하시면 좀 더 알맞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물고기 모양 표현하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도구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옆에 있는 꺽쇠 모양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쉐이프로 선택되어 있는지 필은 아무 색이나 상관없고요. 스트로크는 노 컬러여야 합니다. 애니멀에 열어보니까 두 번째 보입니다. 더블클릭, 작업 화면에 드래그 하시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클릭, 아래쪽에 입력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클릭, 스트로크 선택하시고요. 사이즈는 2픽셀 단색으로 주어졌네요. 그러면 필 타입은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고 위쪽에는 아웃사이드여야 합니다. 아래쪽에 컬러 칩 선택하셔가지고 993333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컨트롤 T 자유 변형 누르고요. 회전 약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털 그 다음에 약간 더 회전하겠습니다. 위치 잘 맞추고 엔터 하겠습니다. 아래쪽 물결 모양 하기 위해서 현재 커스텀 쉐이프 툴이고요. 위쪽에 꺽쇠 모양 누르고 저렇게 생긴 물결 모양은 네이처에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고 드래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색상 지정해 볼게요. 베블앤 엠보스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여백 더블 클릭하고 베블앤 엠보스 선택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랑 비슷한지 보시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나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J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웨이브 레이어가 하나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자유 변형 되었고요. 아래쪽으로 끌고 오고 크기도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주어진 색상은 009999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 009999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자주 저장하면서 하시고요. 컨트롤 S 누르시면 됩니다. 문자 해보겠습니다. 타입 도구 선택하시고 위쪽에 작업 공간에 클릭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레이어 빈 곳 한번 클릭해서 입력하던 거 마무리하고요. 현재 타입 도구고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 글꼴 지정하시면 되죠. 타입 뉴 로먼 찾기 위해서 클릭하고 마우스 휠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에이리얼체 나오면 영문 글꼴 시작이니까 더 많이 내려가고요. T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타입 뉴 로먼 보이니까 클릭하겠습니다. 볼드 35포인트 레이어의 빈 여백 더블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하고 이 부분 컬러 부분을 선택을 해서 색상 지정하시면 되세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FF00FF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00 FF OK 버튼 누르고요. 이 창에서도 또 OK 버튼 누르고 그라디언트 방향은 이거를 하나의 네모로 보시면 되세요. 가운데 보시면 붉은색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리플렉트 하시면 되세요. 이쪽 부분 보시고 이게 미리 보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잘 보이죠. 그라디언트 방향은 지금 현재 이렇게 0도이면 알맞습니다. 이너 그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내부 광선 지정하는 것인데 출력 형태랑 비슷하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웹 텍스트 하기 위해서 위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 크리에이트 웹 텍스트 클릭, 그 다음 스타일에서 클릭해서 아크 오퍼 하시면 알맞겠습니다. 컨트롤 T 해서 위치 좀 더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5.jpg도 컨트롤 T 해서 크기 조금 더 크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컨트롤 S, 지금 현재 PSD 파일이죠. 문제는 다 풀었고요. 컨트롤 S 해서 PSD 파일로 일단 저장은 했던 거고 JPG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에즈 클릭, 저장하는 폴더는 반드시 GTQ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파일 형식에서 JPG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JPG 옵션은 퀄리티 8에서부터 12 정도이면 알맞으니 그대로 OK 하겠습니다. PSD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그림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지 메뉴 누르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 단위가 픽셀이 맞는지 확실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0을 하나 지우면 앞쪽에 연결고리가 있어서 40에 50으로 바뀌었지요. 그림 크기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작을 때 현재 PSD 파일이고 컨트롤 S 저장 누르시면은 PSD 파일이 400에 500이었다가 40에 50으로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저장이 되었죠. GTQ 폴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문제에 대한 JPG랑 PSD 파일이 저장된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풀기 위해서 컨트롤 N, 파일 크기는 단위가 픽셀인지 보시고 아트보드는 선택 해제, 레졸루션은 72픽셀/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그 상태에서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배경 006633 지정하기 위해서 정경색을 클릭 006633 입력하고 엔터. 정경색 채우는 방법은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델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나 방법은 에디터 메뉴에서 필 누르시고 컨텐츠는 컬러 선택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 대화 상자가 떠요. 필요한 색상 006633 입력하고 OK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잘 채워질 겁니다. 7.jpg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O, GTQ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더블 클릭해서 열고 7.jpg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누릅니다. 배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그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 누르시면 되고요.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7.jpg는 닫겠습니다. 컨트롤 T 자유 변형 눌렀고요. 왼쪽으로 많이 드래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 7로 바꿔 놓겠습니다. 블렌딩 모드 스크린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이 아니라 스크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파시티 80% 적용하는 것은 현재 레이어 패널에서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80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하는 위치는 GTQ 폴더여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 GTQ가 이렇게 위쪽에 보여야 합니다. 3번 문제 풀고 있죠. 그래서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 정확히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번호는 3이라서 맨 끝에 3이라고 입력하고요. 문제 푸는 도중에는 PSD 파일로 저장하고 있어야겠죠. 레이어가 구분돼 있으면서 계속 수정해 나갈 것이므로 저장 버튼 누릅니다. 8.jpg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O, 이미지 폴더 더블 클릭하고 8.jpg 더블 클릭,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파일은 닫고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T에서 크기랑 위치 맞추겠습니다. 엔터 하고요. 필터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 누르고 네 번째 있는 필터 갤러리 클릭, 크로스 해치 선택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잘 찾아지면 하시고 아니면 오른쪽에서 목록 버튼 눌러서 C로 시작하니까 스크롤 막대 위로 올리시고 크로스 해치 선택하시면 됩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라는 것은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흐릿하게 보이게 하라는 거죠. 레이어 패널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네모 동그라미 모양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얀색 마스크가 나타납니다. 하얀색이면은 앞쪽에 있는 이 컨텐츠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야 될 부분은 검정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알맞은 도구는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 바에서 이렇게 꺽쇠 모양 선택하시고요.
기본사항 영문판인 경우 베이직으로 모을 겁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이게 블랙 앤 화이트예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위쪽의 옵션에서는 리니어가 선택, 모드는 노멀, 오퍼시티는 100%,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리버스는 거꾸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리버스는 선택 해제, 디더랑 트랜스페런시는 선택이 되어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검정에서부터 흰색으로 가잖아요. 가려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가려야겠죠. 이 부분을 가려야 될 부분을 검정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부터 시작할 것이고 대충 한 이 정도에서부터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는데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수평으로 드래그가 되니까 좀 더 잘 알맞게 배치가 될 것입니다. 마스크 상태 보시면 이런 거죠. 검정색인 부분 앞쪽에 있는 이 코끼리가 이 부분은 검정색이라서 안 보이고요. 흰색 있는 부분은 잘 보이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회색이라서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9.jpg 블로그에서 컨트롤 O 더블 클릭해서 열고 이 안쪽에 클리핑 마스크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건 그냥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선택하고 복사하고 정답 파일에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컨트롤 T에서 일단은 적당하게 크기를 줄여 놓겠습니다. 방금 9.jpg였고 9.jpg 필터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 누르시고 필터 갤러리 네 번째 있는 필터 갤러리 선택, 포스트 엣지 선택하기 위해서 오른쪽 목록에서 P로 내려가서요. 포스트 엣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10.jpg 불러오기에서 컨트롤 O 더블 클릭해서 열고 필요한 그림 복사해서 붙여올게요.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로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에서 두 번째 있는 Add to Selection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더 선택을 하시면 기존에 있던 모양에서 이렇게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10.jpg였고 컨트롤 T 눌러서 먼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털 그런 다음에 알맞은 위치로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작은 아이는 위쪽에 보면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T 눌러서 좀 더 가까이 옮겨 놓을게요. 영역 선택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했고요. 다람쥐 모양이 이 안쪽에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퀵 셀렉션 도구로 바꿨고 필요한 부분 드래그 했더니 잘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클리핑 마스크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복사된 부분이 여기 보입니다. 이 그림 안쪽으로 다람쥐 모양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 그림 9.jpg는 맨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만큼만 위쪽 이미지가 잘 위어서 보일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이유는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놔서 해서 컨트롤 T 누를게요. 이 위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도 잘 맞추고 배치하겠습니다. 10.jpg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지시사항이 있었죠.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하고 이너 섀도우 선택하고요. 드랍 섀도우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O 11.jpg 더블 클릭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 선택하고 위쪽에서 렉탱글로 바꾸고 해볼게요. 꽃 모양만 어느 정도는 선택이 되었고 불필요하게 잘못 선택된 부분은 퀵 셀렉션 도구 선택해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제거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퀵 셀렉션 도구에서 이게 두 번째 있는 게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Alt 누른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 해제하는 겁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11.jpg는 닫고 정답 파일에 붙여넣기 레이어가 중간에 붙여넣어져 있었네요. 9.jpg 선택한 상태에서 붙여넣기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맨 위로 드래그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것은 11.jpg였습니다. 현재 퀵 셀렉션 도구이고요. 드래그해서 안쪽을 선택합니다. 휴 세츄레이션 단축키 컨트롤 U 아래쪽에 컬러라이즈 선택해 놓으시면 좀 더 좋고요. 네, 이 정도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OK 하겠습니다. 영역 선택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약간 수정하시고 아래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엔터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여백 더블 클릭, 스트로크 선택하시고요. 사이즈는 3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아래쪽에 컬러를 클릭해서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009933 엔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FF33FF 엔터. 녹색에서부터 자주색으로 가네요. 그러면 시작하는 지점이 맨 가운데라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 줘야겠죠. 바늘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는 0도입니다. 오케이. 저장하고 컨트롤 S, 그 다음 답안 전송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답안 전송 작업 클릭하고 답안 전송 클릭, 확인 클릭. 아직 3번 문제 덜 풀었죠? 3번 PSD 파일 선택한 상태에서 답안 전송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르고 닫기 합니다. 문제를 덜 풀었으니까 크기 줄이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전송한 거고요. 나중에 문제를 다 풀게 되면 크기 줄이고 저장한 다음에 또 전송하시면 됩니다. 왼쪽 위쪽에 있는 모양 그려보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도구 선택하시고 위쪽에서는 반드시 옵션에서 쉐이프, 필은 어떤 색이든 채워져 있으면 되고요. 스트로크는 없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 쉐이프 옆에 있는 꺽쇠 버튼 누르시고 레거시 디폴트 쉐이프에 보니까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고 화면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그려주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 클릭,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선택, 컬러 선택하시고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FF0000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F4개 00 입력하고 엔터. 스타일에서 리플렉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붉은색이 가운데 있습니다. 리니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모습이 보이죠? 주황색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앵글 방향을 위로 쭉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90도입니다. 드랍 섀도우 선택하겠습니다. 오파시티를 조금 내려볼게요. 사이즈는 약간 올려보았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로 해보았습니다. OK 버튼 누릅니다. 커스텀 쉐이프 도구고 위쪽에 꺽쇠 모양 클릭, 네이처에 보시면은 있네요. 더블 클릭하시고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FF9933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드랍 섀도우 선택하겠습니다. 오파시티는 원래대로 75%로 해놓고요. 사이즈도 한 5 정도만 하겠습니다. OK. 오파시티 80%라고 지시사항 나와 있는 것은 레이어 패널에서 하시면 됩니다. 100%가 아니라 8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똑같이 생긴 모양이니까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J, 같은 장소에 복사가 되었죠?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옮기겠습니다. 크기는 좀 더 크게 키우고 엔터 하시고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 99FF00 커스텀 쉐이프 도구고 맨 위쪽에서 꺽쇠 모양 누르고요. 애니멀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작업 공간에 드래그, 흰색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 흰색은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리시면 F6개가 잘 적용됩니다. OK 누를게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 클릭, 이너 섀도우 선택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 타입 툴 선택하고 작업 공간에 클릭, 내용 입력합니다. 입력 마무리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 한번 클릭하시고요. 도둠 42포인트, 초식동물만 다시 블록 지정해서 60포인트,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색상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아래쪽 더블 클릭해서 FFCC33, 가운데는 마우스로 이렇게 손 모양이 나타나도록 해서 클릭하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그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009966, 로케이션은 50으로 맞춰 놓을게요. 맨 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99FF33, 그라디언트 방향 보아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큰 사각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랑에서부터 진한 녹색, 그 다음 연두색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차례대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앵글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0도입니다. 스트로크 클릭, 사이즈는 2픽셀, 아웃사이드 잡아주셔야 하고요. 필 타입에 혹시라도 그라디언트나 다른 게 선택되어 있으면 컬러로 바꿔주시고 아래쪽에 컬러 칩을 선택하겠습니다. 6개면 검정색인데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6개가 자동으로 잘 잡힙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클릭, 알맞으니 OK. 웹 텍스트 하기 위해서 옵션 바에서 이 부분 클릭합니다. 똑같이 생긴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스타일 눌러서 라이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알맞으니까 OK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좀 더 알맞게 배치할게요. 타입 툴 선택된 상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자 해보겠습니다. 작업 공간 클릭하고 커서가 되게 크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글자 크기 좀 맞춰놓고 할게요. 크기는 18 엔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글자 색상 바꿀 수 있습니다. 003366 엔터.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레이어 빈 곳 클릭해서 글자 마무리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스트로크 선택하고요. 2픽셀, 색상은 흰색이니까 F6개, 컬러 칩을 선택을 해서 왼쪽 위로 쭉 올려서 F6개 적용되도록 하고 OK 버튼 누릅니다. 글꼴 에리얼 적용하고요. 글자 왜곡하기 위해서 위쪽에서 크리에이트 웹 텍스트 클릭, 스타일은 플래그, OK 누르겠습니다. 작업 공간 클릭해서 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바탕 18포인트,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 클릭,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하고 가운데 있는 컬러를 선택하시고 주어진 색상은 2개네요. 가운데 있는 이 표식은 없애볼게요. 클릭하고 나서 아래쪽에 델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한 채 아래쪽으로 살짝 드래그 하시면 없어집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고 6600cc 입력합니다. 오른쪽 아래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고 FF6600, 앵글은 맨 위쪽으로 쭉 올려야겠네요. 90도입니다. 스트로크 선택하시고요. 선은 2픽셀, 사이즈는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맞고 아래쪽에 컬러 칩 선택해서 CC F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OK 버튼 누를게요.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좀 더 알맞게 배치하시고요. 아래쪽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내용 입력하고요. 바탕 맞고 16포인트, 색상은 먼저 위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 클릭하시면 006600 엔터 해보겠습니다. 녹색이네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글씨 다시 블록 지정해서 위쪽에 있는 컬러 칩 선택하시고 CC 00cc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스트로크 선택하고요. 사이즈는 2픽셀이고 포지션은 아웃사이드입니다. 컬러는 컬러 칩 클릭해서 F6개니까 왼쪽 위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 지금 PSD로 저장을 한 거죠? 이제 JPG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시고 Save As, 저장하는 폴더는 GTQ여야 합니다. 파일 형식은 JPG를 선택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이미지 사이즈 줄여서 PSD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메뉴 누르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 앞쪽에 링크가 걸려 있는 거 아시고요. 다니는 픽셀 레졸루션은 72픽셀/인치가 맞는 거 아시고 숫자에서 0 하나를 지우면 60에서 40으로 바뀌지요. OK 버튼 누릅니다. 컨트롤 S 저장하시고요. 그러면 PSD 파일이 원래는 600에 400 크기였는데 이제 60에 40 크기의 작은 크기의 PSD 파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GTQ 폴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답안 전송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답안 전송 작업 클릭하시고 오른쪽 위쪽에 답안 전송 핑크색 버튼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한 번 더 클릭하시고요. 현재 3번 문제 풀었잖아요. 그러면 3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답안 전송하셔도 되고요. 그 전에 2번 문제에서 뭔가 고친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고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선택해서 답안 전송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앞쪽에서 뭔가 전송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요 하시면 그냥 전체 선택 눌러서 다 선택된 상태에서 답안 전송하셔도 되고요. GTQ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 답안 전송되는 겁니다. 답안 전송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새로운 파일 열기 위해서 컨트롤 N. 문제 3번이랑 4번은 600에 400 크기로 파일 규격이 똑같죠. 그래서 리센트에 보면은 600에 400이 있으니 선택하시고요. 또는 새롭게 만드셔도 되고, 단위가 픽셀 맞는지 보세요. 아무리 리센트에 있었던 거 선택했다 하더라도요. 아트보드는 GTQ 시험 보실 때는 필요 없어서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레졸루션은 72 픽셀 포인트 맞는지 보시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이고요.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이면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위가 다 맞으면 그 다음에 위스에 600, 하이트에 400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배경색 지정하기 위해서 정경색을 클릭하겠습니다. 정경색은 이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샵 옆에다가 FFCCCC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정경색으로 지정한 색을 채우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델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색 채우는 방법은 에디트 메뉴에서 휠 누르시고요. 컨텐츠를 컬러로 바꾸고 그러면 컬러 피커 대화 상자가 뜨잖아요. 이 상태에서 주어진 색상 FFCCCC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여기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누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S. 저장하는 위치는 문서 폴더 안에 G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GTQ 폴더가 맨 마지막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 정확히 입력하고 현재 4번 문제 푸니까 4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시험 보시는 중간중간에는 항상 PSD 파일로 저장해 가면서 레이어가 구분된 상태에서 파일을 수정할 수 있어야겠지요. 이미지를 알맞게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안내선을 그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사용하는 파일에서도 그리드 나타날 수 있도록 컨트롤 다운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리드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수정하실 때에는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눈금자 있잖아요. 혹시라도 눈금자 없으면 아시죠? 컨트롤 R 누르시면 됩니다. 눈금자를 더블 클릭하면 프리퍼런스 창이 뜨고 거기서 이렇게 가이드 그리드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드는 100픽셀마다 하나씩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라는 부분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바꾸실 수 있고요. 패턴 작업 해보겠습니다. 패턴 하기 위해서 시험지에 자로 반복되는 모양이 얼마나인지 그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화면을 조금 확대하고 시험지에 자로 그리듯이 라인 툴을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선색 하나 지정할게요. 반복되는 부분이 속할 수 있도록 그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 자동차 있는 부분 그어주고 자동차 시작하는 부분 봐서 그어주고 그 다음 자동차 시작하는 부분 그려주고요. 그러면 위쪽에 보시면은 10, 20, 30, 40, 50 대략 50 정도 되고 그 아래쪽으로는 10, 25, 25 정도 됩니다. 50에 25 정도. 새로운 파일 열기 위해서 컨트롤 N 50에 25 이렇게요. 그 다음에 픽셀이고 72 픽셀 포인트인 거 아시고 크리에이트 누릅니다. 너무 작죠? 그래서 크기를 키우고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위쪽으로 굴려서 조금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화면 확대를 한 거죠. 자동차를 그려야 하니까 툴은 커스텀 쉐이프 도구 선택하시고요. 위쪽에서 쉐이프 여야 하고 필은 아무 색이나 채워져 있어도 상관없고 스트로크는 필요가 없지요. 클릭해서 노 컬러 하겠습니다. 그
그 다음 쉐이프 찾으시면 되세요. 클릭해서 심볼스에 보면은 자동차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합니다. 비행기 모양 그리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도구이고요. 위쪽에서 꺽쇠 모양 눌러서 심볼스에 보면은 비행기 있지요.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그려주겠습니다. 클릭한 채 드래그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뒤늦게 Shift 눌러주시면 됩니다. Ctrl T 눌러서 회전하겠습니다. 회전하실 때 Shift 눌러주시면 스냅이 걸려서 정확하게 잘 회전하실 수 있으세요. 위치 좀 더 알맞게 맞추고 엔터 하겠습니다. 자동차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 00 F4개, 비행기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F6개니까 왼쪽 위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F6개가 잘 적용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패턴 만들 건데 맨 아래쪽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흰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눈은 끄겠습니다. 패턴 정의하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 누르고 아래쪽으로 디파인 패턴 보입니다. 클릭할게요. 패턴 이름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패턴 만든 창은 사실 이제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그냥 빼기 표시 눌러서 최소한 눌러 놓겠습니다. 1급-12.jpg 파일 불러오기 위해서 Ctrl O, GTQ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더블 클릭하고 12.jpg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Ctrl A, 점선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이미지 주변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Ctrl C, 정답 파일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Ctrl V 합니다. 12.jpg는 필요 없어서 닫기 할게요. 레이어 이름 12라고 수정해 놓겠습니다. 이미지 크기 수정하기 위해서 Ctrl T, 배경 그림은 보통 원래 이미지 크기보다는 조금 작게 수정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 볼게요. 그리고 눈을 기준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3칸, 2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클릭해서 해당되는 위치로 옮겨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방향키 이용해서 조금씩 수정하시고요. 그래도 전체 이미지가 조금 큰 듯하여 이렇게 캔버스 크기랑 딱 맞춰 볼게요. 방향키 이용해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맞추고 엔터 하겠습니다. 블렌딩 모드 하드라이트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보면은 노멀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클릭해서 하드라이트 선택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위쪽에 있는 레이어랑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합성하는 부분입니다.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면 네모의 동그라미 모양 아이콘 있을 거예요. Add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인데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 마스크가 나타납니다. 하얀색 마스크는 여기 앞쪽에 있는 이미지를 가릴 수 없어서 이렇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려야 될 부분은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가려져야 하고 악어 부분은 잘 보여야 하죠. 툴은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고요. 그라디언트 툴. 그런 다음에 위쪽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흰색에서 검정으로 가는 그라디언트라서 그냥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시험장에 가면 이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해서 삼각형 모양 누르고 기본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영문판에서는 베이직이라고 있을 겁니다. 맨 앞쪽에 있는 꺽쇠 모양을 클릭하면 세 번째가 검정 하향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것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위쪽 옵션에서는 리니어가 선택되어 있으면 좋고요. 모드는 노멀,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100%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는 선택이 해제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디드랑 트랜스페런시는 선택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그라디언트는 검정에서부터 흰색으로 가잖아요. 가려야 될 곳이 여기 위쪽을 가려야 하죠. 이 부분은 잘 보여야 하고 그래서 가려야 될 곳이 검정이 되게 해주면 됩니다. 대충 한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하실 때 Shift 키 눌러주시면은 수직으로 바로 잘 적용됩니다.
출력 형태처럼 잘 가려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클릭한 채 드래그 해서 알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모습 한번 보시면 이렇게 위쪽은 검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계선 이런 부분이 다 가려졌고요.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은 회색이라서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아래쪽은 흰색이죠. 흰색은 악어 이미지가 그대로 잘 보입니다. 13.jpg 열어볼 건데요. 저처럼 이렇게 창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탭이 아니라 이렇게 창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작업 공간에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비어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3.jpg 더블 클릭해서 열게요. 이미지 보면은 모든 이미지 필요하니까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선택했고요.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현재 파일은 닫아도 되고 정답 파일 선택하고 나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이 부분 보니까 거의 제 위치가 맞는 것 같고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크기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캔버스 크기에 맞춰서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야 되겠지요. 이동할 때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때 Shift 키 눌러주시면 수평으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이 정도 맞추고 엔터 할게요. 레이어 이름 13으로 바꾸겠습니다. 필터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 누르고 네 번째 있는 필터 갤러리 클릭. 텍스처와 필터는 맨 마지막 그룹에 있는 텍스처 안에 맨 마지막에 텍스처라이저 있습니다. 이 부분 선택하고 OK 하시면 되세요.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서 Add 레이어 마스크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얀색 마스크가 나타났습니다. 가려진 모습 보니까 그리고 문제에서도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라고 하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 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 이 부분이 잘 보이고 있네요. 그럼 잘 안 보이는 부분은 검정으로, 잘 보이는 부분은 흰색으로 칠해주면 되지요.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하시면 되고요. 위쪽에서 아까 이렇게 다 설정해 놓았으니까 그러면 클릭한 채 위쪽으로 드래그. 레이어 패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간 거 보이죠? 앞에 있는 이미지가 검정인 경우는 가려졌고요. 여기 이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흰색인 부분은 사자 모양이 잘 보이고요. 자주 저장하면서 해주세요. 컨트롤 S, 컨트롤 O, 14.jpg 더블 클릭,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 선택하시고요. 필요한 영역을 드래그 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잘 선택되었고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자유 변형이 가능해졌고 크기 조금 줄이고 위치로 배치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 14, 베블 앤 엠보스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베블 앤 엠보스를 선택, 드랍 섀도우 적용하기 위해서 맨 아래쪽 드랍 섀도우 선택하겠습니다. 수치가 조금 큰 것 같아요. 75 말고 한 50 정도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90도 아니라 120도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OK 하시고요. 베블 앤 엠보스 수치 잠깐만 확인할게요. 레이어 빈 곳 더블 클릭, 베블 앤 엠보스 선택하시고 사이즈를 10, 소프트를 10, 이 정도 수치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OK 할게요. 컨트롤 O, 15.jpg 더블 클릭, 필요한 부분 선택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인데요. 드래그해서 선택할게요. 혹시라도 오브젝트 셀렉션 툴 없으시면 퀵 셀렉션 툴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파일은 닫고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T, 자유 변형 눌렀습니다. 크기를 약간 줄이고 위치로 배치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털 누르겠습니다. 크기 좀 더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 15로 수정해 놓겠습니다. 필터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 클릭, 네 번째 있는 필터 갤러리 클릭, 그레인 필터 찾기 위해서 오른쪽 목록에서 클릭해서 G로 시작하니까 그레인 바로 보이네요. 클릭하겠습니다. OK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이너 섀도우 선택하시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컨트롤 O 16.jpg 더블클릭 매직 원더 툴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 길게 누르면 세 번째 매직 원더 툴 보이고요. 톨런스는 10, 이건 허용치예요. 그런 다음에 컨티규어스는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인접인데요. 여기 보면 창문에도 흰색도 있고 여기 안쪽도 흰색도 있어서 인접하지 않은 곳도 선택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선택 해제한 겁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흰색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톨런스, 허용치 10 정도에 해당되는 흰색이 모두 선택되었어요. 진짜는 자동차를 선택하고 싶은 거죠. 선택 영역 반전하겠습니다. 메뉴로는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I 알고 계시면 편리하겠고요. 그런데 여기 위쪽에 보면은 저작권에 관련된 문구가 같이 선택이 되었지요. 저 부분은 원래 시험 볼 때는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연습하실 때에는 무시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렉탱글 마키 툴 선택하시고 영역을 뺄 거니까 위쪽에 4가지 옵션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서브트랙 프롬 셀렉션 선택할게요. 그럼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빼기 표시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빼야 될 부분을 드래그 할게요. 그럼 자동차만 잘 선택이 되었으니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런 다음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T 자유 변형 눌렀고요. 크기 좀 더 줄이고 해당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위치랑 크기 맞추고 엔터 합니다. 16.jpg이고 필요 없는 파일은 닫고요. 16.jpg는 색상 보정할 건데 보정해야 될 부분 선택하겠습니다. 퀵 셀렉션 도구 선택하고 노란색 부분 있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잡을게요. 필요 없는 부분 잘못 선택이 되었으면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영역을 빼주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 선택되도록 해주시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제거해야 되겠죠? 바퀴 부분. 필요한 부분은 그냥 클릭해서 지금 저는 마우스 모양이 더하기 모양이니까 클릭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선택하면 되고요. 색상 보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U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은 회색이고 여긴 노란색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컬러라이즈 선택하시는 것이 지금 출력 형태처럼 빨갛게 보정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컬러라이즈 선택된 상태에서 휴 부분은 보면은 맨 끝쪽이 빨강색이라서 이렇게 빨강 쪽에 놓고요. 더 빨개져야 되겠죠? 세츄레이션 값을 올리겠습니다. 세츄레이션은 채도입니다. 더 색상을 강하게 줄 때는 세츄레이션 올리시면 되고요. 뭔가 약간 톤 다운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라이트니스니까 밝기니까 이 부분에서 조절하실 수도 있으세요. 거의 안 만져도 될 것 같고요. 라이트니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선택 영역 해제하기 위해서 셀렉트 메뉴에 디셀렉트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 컨트롤 D 알고 계시면 편리하겠고요. 드랍 섀도우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드랍 섀도우 클릭하겠습니다. 수치가 약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오파시티가 50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75로 올리고 디스턴스 5 사이즈도 5 한 이 정도 올려볼게요. OK 버튼 누릅니다. 그림이 하나 더 있죠. 새 모양. 컨트롤 O 눌러서 17.jpg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로 해볼게요. 아래쪽이 제대로 선택이 안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거의 직선에 해당이 되니까 폴리건을 라sso 툴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먼저 선택 넣어 볼게요. 제가 지금 마우스 모양이 더하기 모양 여기 위쪽에 보면 두 번째 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클릭하고 그 다음 클릭 맨 마지막 점에 맞추면 좋은데요. 잘 맞추기 힘들면 그냥 엔터 하시면 맨 마지막이랑 잘 맞춰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해제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쪽 부분 선택 해제하기 위해서
위쪽 옵션에서는 세 번째 있는 서브 트랙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이 속할 수 있도록 클릭하시면 되세요. 어느 정도 선택이 되었으니 이 부분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걸로 갈아탔습니다. 물론 단축키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도 영역이 추가가 됩니다. 곡선 있는 부분은 촘촘하게 클릭하시면 되세요. 복사하기 위해서 Ctrl C, 정답 화면 선택하고 붙여넣기, Ctrl T 눌러서 자유 변형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털 눌러서 이렇게 좌우 반전하겠습니다. 크기 줄이고 알맞은 위치 배치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17.jpg였고요. 저장하면서 할게요. Ctrl S, 답안 전송도 해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코아스 작업 클릭하고 답안 전송 클릭, 확인 클릭. 그럼 대화 상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4.psd 파일 제가 저장하면서 작업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체크하시고 답안 전송 버튼 클릭, 확인 버튼 클릭, 닫기 하고 계속 포토샵 프로그램 클릭해서 작업하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펜 작업 해보겠습니다. 도구는 펜 도구 선택하시면 되고 위쪽에 옵션에서는 쉐이프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필은 아무 색이나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스트로크는 없는 걸로 노컬러여야 합니다. 시작할 지점 클릭하고 그 다음 지점 클릭할 때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하면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되돌릴게요. Ctrl Z, 클릭한 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색상 좀 바꿔놓고 할게요. 필 클릭해서 아무 색이나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도 마우스로 클릭한 채 살짝 드래그해서 곡선이 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클릭한 채 드래그 하시면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던 방향이 있어서 그대로 곡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클릭한 채 드래그. 곡선 만드는 게 약간 어렵다 생각되시면 먼저 직선으로 만들고 나중에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 가지고 수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클릭한 채 드래그. 자동차 부분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릭할게요. 대충.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선이잖아요. 근데 여기 좀 불룩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한 채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되돌릴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끊기 위해서 이 부분을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방향선이 끊어져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부분 클릭한 채 드래그 할 건데 한 이 정도에서 해보겠습니다. 클릭한 채 드래그. 그리고 여기 아래쪽 부분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Alt 클릭하고 끊고 그 다음 클릭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색상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 안쪽에 있는 것이 999933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빨간 자동차를 메뉴로 올려 볼게요. 펜 작업한 것에서 어색한 부분은 화살표 모양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디렉트 셀렉션 도구 선택하시고요. 필요한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위치를 조금씩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릴게요. 빈 곳 한번 선택했다가 그 다음 쉐이프 그린 레이어 선택하시고 Ctrl J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한 레이어는 Ctrl T 눌러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고 자 엔터 할게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색상은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339999 엔터 할게요. 이렇게 색상을 바꿔놓고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눈에 띄죠? 해서 디렉트 셀렉션 도구 선택해서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면 되는데요. 먼저는 Ctrl T 눌러서 조금 더 축소해 볼게요. 디렉트 셀렉션 도구 선택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패턴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쉐이프 이 부분에다가 패턴 넣으면 되죠. 패턴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휴지통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Create New 레이어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이름을 패턴이라고 바꿔 놓을게요. 에디터 메뉴에서 Fill 누르시고 컨텐츠를 패턴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만든 패턴이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OK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쫙 깔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모양만큼만 나타날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패턴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그림만큼만 패턴이 보여지게 됩니다. 패턴 모양을 좀 더 잘 맞추고 싶다면 패턴 레이어 클릭된 상태에서 컨트롤 T 위치를 조금 더 맞출 수 있겠지요. 엔터 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 지정하기 위해서 쉐이프 그린 거 더블 클릭하셔 가지고요. 레이어 빈 곳을 아래쪽에 드랍 섀도우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것도 더블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 선택, OK, 타입 툴 선택하고 화면에 클릭, 내용 입력합니다. 레이어 빈 곳 한번 클릭해서 문자 마무리하고요. 위쪽 옵션 바에서 굴림 40포인트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선택하고 안쪽에 보이는 색상을 클릭하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창이 나타나고요. 맨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660066 입력하고 엔터. 가운데 보면 컬러 스탑이 없잖아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손 모양이 보여요. 이때 클릭하시면 컬러 스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 가운데에 배치하기 위해서 로케이션 50으로 맞춰 놓고 할게요. 더블 클릭하고 006633 입력하고 엔터. 맨 오른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FF 6600 입력하고 엔터. 그라디언트 방향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색상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향하죠. 해서 앵글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되세요. 정확하게는 0도입니다. 스트로크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 한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선에 대한 두께는 3픽셀 아래쪽에 컬러로 되어 있는 거 아시고 아래쪽에 있는 컬러 부분을 클릭해서 CC, FF, CC 입력하고 엔터. 이때 포지션은 반드시 아웃사이드여야 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보일 수 있도록이요. OK 버튼 누릅니다. 글자 워 시키기 위해서 현재 타입 도구고요. 위쪽에 옵션 바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양이 보일 거예요. 크리에이터 워 텍스트니까 클릭하고 스타일을 아크 로우로 선택해 보세요. 근데 너무 아래쪽으로 많이 빠져 있죠. 이럴 때는 밴딩을 약간 줄여 주시면 됩니다. 한 30 정도 줄여 보겠습니다. OK 하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알맞은 위치로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입력하기 위해서 현재 타입 도구고 작업 공간에 클릭, 내용 입력합니다. 레이어 빈 곳을 클릭, 타입 뉴 로먼 찾기 위해서 위쪽에 클릭해서요. 저는 즐겨찾기를 해놔서 이 부분에서 클릭해도 되겠지만 시험장 가서는 그렇지 않겠죠?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고 에이리얼 글꼴 나오면 영문 글꼴 시작이에요. 이 상태에서 아래로 더더 내려가서 T로 시작하는 부분 보시면 있을 거예요. 클릭하겠습니다. 볼드 23포인트 23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색상은 330066인데 이 부분 클릭하시면 글자 색상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가 두 가지로 주어져 있죠. 36포인트. 그건 아무래도 이렇게 큰 글씨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S만 먼저 블록 지정하시고 36 엔터. 그 다음 S 블록 지정하고 36 엔터. 그 다음 T 블록 지정하고 나서 36 엔터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사이즈는 2,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잡아주셔야 하고요. 아래쪽에 그라디언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 타입을 클릭해서 그라디언트로 바꿉니다. 그 다음 그라디언트 색상 적용하는 부분, 이 부분 클릭을 하고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33cc 33 엔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흰색이네요. 그러면 왼쪽 위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F6개가 잘 적용됩니다.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고. 그라디언트 방향 보시면 위쪽 부분이 하얗고 아래쪽 부분이 녹색이죠. 여기 겉에 선색 말인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녹색에서부터 위쪽으로 흰색으로 올라가는 위쪽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90도로. 오케이 클릭.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위쪽에 웹 텍스트 클릭, 스타일 클릭해서 아크 눌러볼게요. 오케이 클릭.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좀 더 알맞게 배치하겠습니다. 엔터. 자주 저장하면서 합니다. 컨트롤 S. 세 번째 문자 해보겠습니다. 빈 공간 클릭. 내용 입력합니다. 레이어 빈 곳 한번 클릭해서 입력되는 거 마무리했고요. 지시사항대로 공서 16포인트 색상 부분 클릭해서 003300 입력하고 엔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스트로크 선택하시고요. 2픽셀,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아래쪽에 필 타입은 다시 클릭해서 컬러로 바꾸고 아래쪽에 컬러 클릭해서요. F4개 99 입력하고 엔터, 엔터.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좀 더 알맞게 수정하고 엔터 합니다. 모양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도구 선택하고 위쪽에 옵션에서는 쉐이프, 필은 아무 색이나 상관없고 스트로크는 없어야 합니다. 옆에 쉐이프 옆에 있는 꺽쇠 버튼 클릭. 타일에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고 화면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 입력하고 엔터 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 더블 클릭했고 스트로크 선택 2픽셀 흰색 적용하기 위해서 컬러 선택하고 왼쪽 위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F6개 잘 적용되도록 하고 OK 누릅니다. 그 다음 모양 하기 위해서 위쪽에 다시 한번 꺽쇠 모양 클릭하고요. 애니멀에 보시면은 똑같이 생긴 모양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고 화면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CC FFFF 입력하고 엔터. 레이어 빈 여백 더블 클릭하고요. 이너 섀도우 선택해서 안쪽으로 그림자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OK 버튼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 부분에서 8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좀 더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컨트롤 S. 답안 전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아래쪽에 코아스 작업 클릭하고 답안 전송 클릭하고 확인 클릭. 지금 하고 있는 4.psd 파일 선택하고 답안 전송 누를게요. 앞쪽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답안 전송을 마무리한 거라서 지금 전체 선택 눌러서 답안 전송 함께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상관없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도구이고요. 위쪽에서 꺽쇠 모양 클릭하고 배너에 보시면은 세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캔버스를 약간 크게 키운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끝이 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넣기가 편리하니까요.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 나타나면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선택하시고요. 주어진 색상 두 가지 색이네요. 그러면 여기 컬러 부분 클릭하고 가운데에 있는 컬러 스탑은 필요가 없어서 클릭한 채 아래쪽으로 살짝 드래그 하면 빠집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 0066cc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cc 66cc 입력하고 엔터. 엔터. 파란색이 아래쪽에 깔리고 위쪽으로 좌주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앵글 방향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정확히는 90도. 스트로크 넣기 위해서 스트로크 선택하고 사이즈는 2픽셀이고요. 아래쪽에 컬러 부분 클릭해서 99FF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같은 게 두 개 더 필요하죠. 컨트롤 J 누를게요. 한 번 더 누르고
그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엔터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으로 방향키로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로 끌고 와도 되고, 이렇게 이동할 때는 그라디언트 모습이 잘 안 보이죠. 엔터 하시면은 제대로 잘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 보여서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이렇게 배너 3개를 Shift 눌러서 한꺼번에 선택해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조금 작게 만들었습니다. 타입 도구 선택하고 일단은 빈 곳 한번 클릭해서 위치 안내 입력하고요. 도둠 17포인트 흰색 적용하기 위해서 컬러 부분을 클릭, 왼쪽 위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F6개 적용되면 OK.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스트로크 선택 2픽셀이고 아래쪽 컬러를 클릭해서 3399 엔터 하겠습니다. OK 하고요. 글씨 복사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 그 다음 컨트롤 T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이동할게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알람 신청,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 컨트롤 T 눌러서 이 부분은 가운데에 배치할게요. 엔터하고 더블 클릭해서 예약하기에 대한 거는 스트로크 색상이 다르지요. 그래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하고 스트로크를 선택해서 아래쪽에 컬러 부분 클릭하고 66330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위치로 옮겨 놓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T 누르시고 위치로 드래그, 저장하기 위해서 컨트롤 S, 지금까지 PSD 파일로 저장하고 있었잖아요. PSD 파일로 그대로 업데이트 돼서 이만큼이 저장이 된 겁니다. 이제 JPG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PSD는 이따가 크기 줄여서 다시 저장할 거고요. JPG 저장할 땐 이렇게 큰 그림이 본인 눈에 잘 보일 때 저장하셔야 합니다. 파일 메뉴 눌러서 Save As, 저장하는 폴더는 GTQ라는 거 아셔야 하고요. 아래쪽에 파일 형식 클릭해서 JPG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 누릅니다. OK 버튼 누릅니다. PSD로 저장하기 위해서 먼저 이미지 크기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 누르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 앞쪽에 연결고리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 아시고 픽셀이고 그 다음 72픽셀 포인트라는 거 잘 아시고 그 다음에 0 하나를 지워서 60에 40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작아졌죠? 작아졌을 때 반드시 PSD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컨트롤 S 누르시면 업데이트 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안 전송을 해야죠.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보면 답안 전송 버튼 클릭하시고요. 답안 전송 클릭, 확인 버튼 클릭, 그리고 나서 현재 저는 4번 문제를 풀었으니까 4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답안 전송, 확인, 닫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GTQ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전송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선택 눌러서 다 한꺼번에 답안 전송 하셔도 됩니다. 전 이미 다 전송한 상태라서 동일한 용량으로 전송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떴는데 그대로 전송 버튼 또 한번 눌러 놓을게요. GTQ 폴더는 이렇습니다. 저장 먼저 한 다음에 답안 전송해야 하고요. 시험 시간 내에 반드시 답안 파일 저장, 답안 전송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